사진까지 해서 이렇게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쭉 넘어가시고요. 당시의 사진만 좀 보고 넘어가시죠.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 논의할 때 썼던 승동교회라고 하는 이거는 인사동에 있는 교회, 지금도 있어요. 인사동, 승동교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동제일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이 세브란스 병원은 아까 그 강기덕이라고 하는 학생이 위장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학생들 만나가지고 다 모의했던 장소예요. 세브란스 병원. 이 위치 지금도 알 수 있거든요. 지금도 이 세브란스 병원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남대문 아시죠? 남대문 앞에 보면 세브란스 관련된 건물이 지금도 하나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그 독립선에서 찍었던 보성사가 있었던 보성학교. 이게 보성학교고 이쪽 한 끝에 보성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막 그 교단 이용해가지고 기독교 교단과 천도교 교단에서 몰래 전국으로 옮겨 배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고요. 서울에다가는 뿌린 게 아까 그 학생들이 학생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서울에다가 막 이렇게 뿌렸는데 이 뿌릴 때에 이제 여기가 당시에 종로거리거든요. 종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건물은 다르지만 이게 뭐냐면 YMCA 거. 이 YMCA 건물이 있고 여기 옆에 이거 기둥이 이렇게 보이는 건물 있죠? 이게 뭐냐면 종로경찰서예요. 그래서 요 3.1운동 3월 1일 날 오후 1시, 2시 무렵에 경찰이 드디어 알아챘어요. 막 선언서가 뿌려져 있었고 뭐 이러니까 그걸 듣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막 수사를 하다가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을 수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종로경찰서의 사람들이 자기네 바로 옆에 있는 YMCA 건물에 들이닥쳤어요. 1시. 그런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YMCA에서는 독립전통을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어요. 왜냐?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윤치호가 대표였거든요. 윤치호가 105인 사건 이후에 변절을 해가지고요. 약간 친일색이 돌았거든요. 벌써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 이 YMCA 간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여기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걸 꼴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도 독립선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런 증거가 안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헛걸음을 했어요. 그러는 차이에 2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2시에 뭐냐면 시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위가 벌어졌던 곳이 이곳입니다. 탁골공원. 탁골공원 위에서 찍으면 이런 거예요. 거북이 등딱지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지도에 대략 보이시나요? 동그랗게 보이죠? 네. 안 보이시는구나. 여기서 시작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때 대열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보여주는 걸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대열이 2개로 나눴어요. 이쪽으로 한 명 가고 이쪽으로 여러 명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막 가다가 최종으로 여기에 다 모였어요. 여기가 뭐가 있길래 이곳에 모였을까요? 당시에 조선 총독부가 여기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가 여기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조선 총독부는 여기 경복궁에 있지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이 경복궁은 1926년에 가는 거예요. 총독부가. 그 전에는 총독부가 어디 있었냐면 남산 밑에 있었어요. 여기가 남산이거든요. 남산 밑에 이 자락에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가 전부 다 여기로 온 거죠. 여기가 뭐냐면 드라마 그 뭐죠? 여러분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진곡에 들어보셨죠? 진곡에. 명동. 네, 명동이에요. 명동 지금 지하철역으로 얘기하면 충무로가 바로 여기가 이제 그 시위 마지막 종착지였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덕수궁 돌담길에 시위하는 모습. 당시에 이건 다 그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쪽은 딱 보시면 어딘가 딱 느낌이 오시죠? 지금도 시위 벌어졌다 하면 보이는 곳. 시청 앞에 뭐 같죠? 근데 뭔가 좀 건물이 틀려 보이죠? 네, 이거 뭐냐면 이 건물이 원래 경성일보사예요.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그게 있었는데 이 자리를 경성구청에서 경성구청 서울시청의 옛날 이름이 경성군이니까 경성구청이겠죠? 경성구청이
우리가 이 자리를 쓸 테니 너네가 좀 뒤로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리에 지금의 서울시청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경성구청이 되는 거고, 이 경성일보 자리는 어디로 간 거예요? 저 뒤로. 그리고 지금이 어디냐면 여기 언론재단이 있는데 아시나요? 언론재단이 그 뒤에 있는데, 하여튼 그쪽 자리로 가서 서울신문사 있고 그런데, 예, 거기가 바로 경성일보사 자리.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보시면 요거 좀 이상하죠? 이거 왜 사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제가 예상하기에 실내에서 찍은 사진, 실내에서. 창 밖으로. 그러니까 이 창 안에 찍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말고 잘라가지고 막 인터넷에 올리시고 그러거든요. 예, 이것까지 있으면 더 좀 생생하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 이게 이제 어디에요? 덕수궁 앞에, 대학원 앞에서의 시위 장면이고.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탑골공원의 정문이에요. 탑골공원 정문에 사람들 빠져나고 난 다음에 경찰들이 여기 계속 지키고 있어요. 일제 시위 내내 여기 이렇게 옷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탑골공원 그 이후로 얼마나 치욕적이었는지 일본 놈들이 자기들이 너무 치욕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끝까지 열어놓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이 군인이 지켜있는 사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위 사진인데 어린아이가 찍혀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녀노소가 다 참가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사진, 소중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에서 3월 1일날 있었는데 이게 동시에 여러 곳에서 같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그래서 전국 7개 도시에서 3월 1일날 시위가 벌어져요. 특징이 뭘까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 있다? 북한에 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초기에 시위들은 전부 다 천도교와 기독교 조직이 만들어낸 시위예요. 그런데도 이게 다 평양 이북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조직의 가장 큰 조직은 어디에 있었다? 평양 이북에 있었다. 그리고 천도교 조직의 가장 큰 조직도 어디에 있었다? 평양 이북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시위는 다 평양 이북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평양 이북에서 벌어져서 피해도 굉장히 극심했다. 평양은 첫날부터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평양에서는 어떤 목격담이 있냐면 선교사의 기록인데요. 소방수가 그때 당시 소방수들이 쓰는 갈고리가 있었어요. 갈고리. 이게 왜 갈고리가 소방수들이 쓰냐면요. 당시 우리나라 지붕은 다 무슨 지붕? 초가 지붕. 불이 나면 불을 끄는 방법이 뭐예요? 빨리 초가를 긁어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갈고리가 필요해요. 이 갈고리를 진압 도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한테 던져가지고 팔 떨어지고 뭐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평양에서 뭐가 목격이 됐냐면 정수리에 맞는 걸 본 적이 있다. 맞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가 기록한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죠. 그냥.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천에서는 뭐가 목격이 됐냐면요. 선천에서는 기수, 태극기를 들었던 기수 있잖아요. 기수의 정면을 조준사격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써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 군인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이 시위 이후 3월 1일 시위 이후에 전국 각지로 이제 시위가 퍼져나가는데 서울에서 시위가 한 번 더 큰 대규모 시위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3월 5일 시위예요. 그 3월 5일 시위가 아까 봤던 강기덕과 김원벽 같은 학생 지도자들이 직접 지휘했던 시위가 3월 5일 시위예요. 독립운동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뭐냐면 3월 1일 시위에는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3월 5일 시위에는 자기들이 대표가 돼서 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끝난 다음에 3차 시위까지 준비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한의건이 3차 시위를 준비하는 대표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3차 시위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여하튼 2차 시위까지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그렇게 벌어지다 보니 이제 서울에서
어떤 식으로 퍼지냐면 제일 처음에는 천도교, 기독교 교단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시위를 보고 귀향한 사람들 당시에 3월 1일이 3월 3일날 뭐가 있었어요? 고종의 장례식이 있었죠. 그래서 고종의 장례식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그 3월 1일날 굉장히 많은 시위가 벌어지는 걸 목격을 했고 3월 1일날 뭐까지 봤냐면 3월 1일날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본 경찰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시위가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녁 7시까지 시위가 있을 이유가 뭐냐면 경찰하고 군인이요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자기네 기관들 지키는 것만 해도 버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시위에는 10배가 나와요. 10배.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어졌던 시위, 우리 광명에서 벌어졌던 시위도 그렇다면 서울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시기일까요? 교단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쭉 지나가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사실 말씀드리면 당시에 조선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거리에 뿌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 시위를 조직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독립신문이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1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1호는 엄청 잘 만들었죠. 목판 인쇄. 이건 어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사하고 같이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가 좋은 게 나왔어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싹 붙잡혀 갔겠죠. 이 사람들 보성사 다 붙잡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철필 아세요? 등사판에다가 철필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면은 여러 장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여러 장 만든 거죠. 아까 보시면은 이분이 직접 만든 신문이 이 독립신문이에요. 보시면은 그림도 그려놨어. 네, 만세하는 거 그림도 그려놓고 공간이 남으니까 그림도 그려놓고 이 등사 신문의 장점이 어떤 거냐면 이걸 한 장 누가 들고 가잖아요. 그럼 그걸 읽을 거 아니에요. 읽고 난 다음에 울분에 펴져가지고 자기도 쓰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등사기가 그때 당시 보급이 기독교 교회라던가 천도교 교회에서 유인물 만들 때 이게 써야 되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곳곳에 있었어요. 등사기가. 그래서 그 등사기를 이용해가지고 찍는데 그냥 그대로 찍을까요? 아니겠죠. 여기다가 자기의 플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꾸 다른 버전이 만들어져요. 이게 전국 각지로 퍼져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많은 판본의 독립신문이 막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각성의 회보라고 하는 회보인데요. 각성의 회보라는 독립신문인데 제목이 각성의 회보예요. 이거는 어떤 학생이 만들었냐면 이 학생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붙잡히고 난 다음에 슬퍼 보이죠. 우수에 차 보이는 이 학생이 만들었는데 제가 너무 멋있는 말이 거기 써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창만 동포의 영혼과 상천리의 강산을 가진 우리 민족은 맨손임을 걱정하지 말아라. 천황대포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이게 누가 썼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분이 쓰신 거예요. 당시 나이가 몇 살? 22살. 22살에 전문학교 다니는 학생이 자기의 울분을 담아서 이렇게 철필로 써가지고 뿌린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이 부족해가지고 자기 집 주변에다가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일찍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신문도 굉장히 유포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없는데 아까 첫날부터 막 총을 쐈다고 했죠? 보시면 이제 경기도 얘기 우리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광명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광명이 수복한 곳은 당시에 시흥군 그죠? 시흥군 서면에 해당하는 서면이 지금 광명시에 해당할 텐데요.
시흥군에서 전체 26번의 시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표시가 된 거고요. 그 시위가 언제부터? 3월 말부터 쭉쭉쭉 올라가죠. 경기도에 있었던 게. 그 중에 어제 3월 27일 날 시위가 처음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3월 27일 밤에 시흥군 서면 소아리에서 만세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때 첫 시위는 30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참여했던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누가 붙잡힌 거예요? 이정석 선생이 붙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노원사 경찰관 주재소라는 곳에 끌려간 거예요. 이게 끌려가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구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월 28일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28일이에요. 그 다음날 밤 11시에 이정석의 석방을 위해서 주민 200명에서 300명이 모였다. 어떤 기록에는 이게 수백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모였을 수도 있는 거죠. 한 500명 가량 모였을 수도 있는데 기록이 여하튼 200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300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백 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경찰관 주재소로 간 거죠. 자, 시위가 벌어질 때 농촌에서는 시위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서울에서는 어디로 가요? 조선총독부 앞으로 갔죠. 그러면 시골에서는 어디로 가요? 제일 1번이 면사무소로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지가 어디예요? 주재소로 가요. 근데 광명에서는 붙잡혀간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분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주재소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재소 가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당시에 그 판결문에 뭐라고 써있느냐? 농민들이 주재소를 불태워라, 순사를 죽여라,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광명이 재밌어요. 광명이 뭐가 재밌느냐? 순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 시위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런 걸 결정을 하는데 당시 광명에 있던 순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불을 끄고요, 없는 척을 해요. 불을 끄고 없는 척을 해요. 이게 판결문에 나오는 말이니까 뭐 경찰관들이 쓰는 말이니까 이건 거짓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숨어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오니까 숨어있어요. 이거 만약에 여기다 총을 쏘잖아요. 만약에 진압하겠다고 총을 쏘면 어떻게 되느냐? 군중들이 더 화가 나요. 그러면은 경찰관들이 죽는 수도 있어요. 그 죽은 지역이 화성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2명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이 경찰이 똑똑했던 거예요. 불을 끄고 없는 척을 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없으니까 농민 시위대들이 한국인 순사부가 그때 당시에 2명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 순사부를 찾아간 거예요. 이 순사들한테 한국말이 통하니까 걔한테 따져야 되는 거죠. 걔한테 따져서 뭐냐면은 어디로 데려갔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우창, 근데 역사에 다 이름이 나오네요. 최우창과 김정환이라는 순사부를 찾아갔는데 발견을 못한 거죠. 얘네들 집에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재소로 갔더니 주재소에 그때는 불을 켜고 있었네요. 순사가 그래가지고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일본 순사 부장한테 뭐냐면은 이정석을 내놔라 이러니까 벌써 데려가고 없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영등포가 어디로 벌써 소환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다음날 그걸 풀어주기로 약속을 받고 군중이 헤어진 것이 28일날 시위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28일날 뭐가 부서졌느냐? 주재소에 있었던 게시판, 그 다음에 뒷벽이 파괴가 됐었대요. 그런데 어떤 자료에는 주재소를 방어했다는 기록도 나오는데요. 이 기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결문에는 방어됐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자기네가 만약에 피해를 입었으면 분명히 썼을 텐데 안 쓴 거 보면 자기네가 피해를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정보인 거고 요 두 가지는 확실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래서 주재소하고 고통학교 뒤편에서 만세를 부르고 하다가 해산을 했다는 것이 이제 28일의 시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곧바로 29일날
군인이 파견이 돼요. 군인들이 파견이 돼서 체포작전에 돌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7분, 아까 이름 계속 나왔었죠? 태호천, 윤희병, 이종원 이런 분들이 붙잡히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써있는 게 1심의 형량, 그리고 가로 옆에 써있는 게 2심의 형량이에요. 2심의 형량. 그래서 최종 형량은 2년 이렇게 되는 거고, 이분이 아버지죠. 이종석의 아버지, 이분이 벌금 30원으로 발행이 됐고, 김고봉 이분들은 네 분이 1년 6개월을 처음에 받았었는데 6개월 이런 식으로 감형이 됐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 성함 뒤에다가 그 숫자를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나이예요. 나이. 그래서 보시면 얼마나 젊은 분들이 붙잡혀갔는지, 그 시위가 누구 주도로 됐는지 그런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돼요. 최호천과 윤희병 선생이 대강 주도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분들이 서울과 연결되는 뭔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보시면 배제고 학생이죠. 이분들 분명히 어디에서 처음 만세 시위를 경험했을까요? 서울에서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향에 내려왔고, 고향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주도를 또 하신 거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서 시위하고 그 뜨거워진 가슴을 계속 갖고 있다가 자기 고향에 가서 시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 누가 있어요? 유관순 열사. 그분 그렇게 해서 고향에 내려갔는데 아주 참혹한 걸 겪었죠.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살당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거는 경찰이 굉장히 뭐냐면, 그러니까 참 이렇게 똑같이 독립운동을 해도 재수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경찰들이 너무 과격 대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은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에서의 시위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합리 학살 이런 것도 오는 거예요. 제합리 학살. 이게 경찰들이 2명이 화성에서 죽는 바람에 일본 경찰들과 군인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가 됐고, 그래서 뭐냐면은 굉장한 보복을 한 거예요. 그 보복 작전 중에 하나가 이 제합리 사건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학살당하고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사진인데, 당시에 선교사들이 기록한 기록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 기록들 자주 보기는 힘드니까 제가 몇 줄만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조선인들은 한 자루의 총이나 칼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맨손을 들고 하나님과 정의를 부른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다음에 선교사 또 다른 선교사가 일본은 온갖 추악한 짓을 다하면서도 겉으로는 미소 짓는 거짓으로 가득 찬 나라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이건 많이 보셨죠? 당시에 이미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에요. 참혹하게 돌아가신 분, 팔이 떨어져 나가신 분, 그 다음에 눈이 큰 상처를 입으신 분.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태형도 엄청 심하게 맞았거든요. 태형은 당시에 3일에 90대씩, 그러니까 3일에 90대, 최종 90대를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에 30대씩 3일에 걸쳐서 맞게 되어 있는데, 이거 바쁠 때는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냥 한꺼번에 때리겠죠? 3일에 맞아야 되는 거를 하루에 맞고, 뭐냐면은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기록도 다 남아 있습니다. 요건 무슨 봉투냐? 이건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거를 몰래 자기네 본국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보냈던 봉투가 지금 남아 있어요. 봉투가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옮기냐면, 서울에서 막바로 카나다나 미국으로 못 보내니까 이거를 어디로 일단 보냈냐면 상해로 보내. 그리고 상해에서 다시 카나다나 미국의 자기네 교회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소를 보시면 여기에 상하이 보내는 사람이 상하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뉴욕시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내서 그 사진들, 아까 만세 운동하던 사진하고 아까 피해자들의 사진,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이 됐던 거죠. 선교사들도 당시 굉장히 흥분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1운동이 그렇게 크게 벌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그 3.1운동의 결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4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11일 날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9월 달에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큰 다른 기관과 합쳐져가지고 통합 임시정부가 돼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이자 임시정부가 서게 되는 거죠. 그 임시정부가 선과 동시에 독립운동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3.1운동 때는 외교 수단을 이용했던 거잖아요. 근데 외교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직접 총을 들고 싸우자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립운동 가운데 무장투쟁, 독립무장투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의열투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공산주의 운동이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보시면 이분 엄청 잘생겼죠? 누굴까요? 3.1운동 때 만세 시위 불렀다가 10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나서 나중에 상해로 망명해서 상해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소설가 신훈이에요. 신훈. 본명은 신대석. 나중에 이분은 독립운동이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국내로 돌아와서 유명한 소설가가 됐고, 그래서 뭐냐면 엄청나게 울분을 쏟아내는 그런 시를 썼죠. 지금도 읽어보시면 뭐 불끈불끈 쏟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기 상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상해에서 찍은 사진 중에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서 뭐냐면 소개시켜드리려고. 아까 공산주의 운동도 퍼져나갔다 했죠. 여기 상해 이때 당시에 경성고등보통학교 4학년생이었던 학생인데 이 사람이 3월 1일 날 서울에서 만세 시위 경험하고 상해로 망명해서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해서 독립운동을 계속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박헌영이에요. 박헌영. 그리고 김다냐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박헌영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주세죽이라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3월 1일 이후에 이 사람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얼굴 딱 보면 아시겠죠? 얼굴로는 독립운동 한 4명 중 1명? 잘생긴 친구로 하면 김원보. 네, 김원보 선생. 이거 19년에 그 3.1운동 경험을 하고 중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의열단, 10월달에 의열단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의열단, 의열투쟁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 사진 김원봉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 누굴까요? 네, 와, 광복회 회장님 딱 맞추셨어요. 그죠? 김상 선생이죠. 이분 1919년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 16세예요. 16세인데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평양 아까 기독교인들 많다고 했죠. 선생님이 나가자 한 거예요. 다 같이 나가서 거리에서 만세 시위를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서 자기가 뭐냐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유학 포기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냐? 만주로 가서 어디를 찾아가요?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 입소를 하는데 입소를 할 때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거부돼요. 너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사정 해가지고 3개월 단기 과정, 3개월 단기 교육 과정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열단에 투신을 하게 된 분이 바로 김사 선생. 이런 분들이 다 3.1운동을 경험하고 만세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제 상해에 있었던 학교. 이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가의 자식들이고요. 그 자식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상해에 있었던 그 학교의 그 졸업식 사진이에요. 여운영 선생이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디켰죠. 그렇게 해서 3.1운동 때 그렇게 독립운동이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 민중들이요 3.1운동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참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3월 1일 이후에는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일본 사람들. 옛날에는 일본인이 딱 그 어깨 부딪히면 막 뺨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부딪히기만 하면 사람들이 조선사를 확 모여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일화가 하나 있는데 40분이네요.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일화가 완전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갈게요. 뭐냐면 만세 시위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종로통에 경찰 2명이 조선인 1명을 양쪽에 이렇게 그걸 붙잡고 막 붙잡아 가고 있더래. 근데 가운데 사람이 막 끌려가기 싫다고 막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종로에서 조선 사람들이 싹 모여들고 완전히 둘러 해가지고 경찰한테 뭐냐면 압력을 가한 거예요. 풀어주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겁을 먹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격리시키려고 붙잡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조선인들이 3.1운동 이후에 뭉치면 힘이 세진다는 걸 알아가지고 싹 뭉쳐가지고 이걸 해방시켜버려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왜냐면 조선인들이 참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참지 않는 경험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29년이에요. 1919년도에 그렇게 큰 시위가 있었는데도 변화하는 게 별로 없고 차별은 여전하니까 그 차별에 대항해서 싸웠던 게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서 광주라는 말 때문에 광주에서만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광주는 시작점일 뿐이고요. 광주에서 벌어진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저 위에 신의주까지 전국에서 각지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거 다 뭐예요? 차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차별을 철폐해달라고 요구하는 시위. 그럼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에 20년에서 한 번, 30년에 한 번씩 펑펑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민주화 운동의 가장 시작점, 그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했던 그 경험, 시작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제 시작이 3.1운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